우리 안에는요, 사실 다들 내비게이션 같은 게 하나씩 있거든요. 바로 감정이죠. 근데 가끔 이 내비가 막 고장난 것처럼 신호가 뒤죽박죽이라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감정 GPS를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와, 이 말 정말 멋지지 않나요? 감정이 우리한테 던지는 도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기회를 진짜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 같아요. 파도는 계속 밀려오지만 우리가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멋지게 파도를 탈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어떤 파도를 타야 할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정서 중심 치료, 줄여서 EFT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여러분의 감정을 그냥 여러분만의 개인 GPS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막 아무렇게나 울리는 소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진짜 필수적인 안내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GPS를 쓰려면 당연히 그게 무슨 말하는지는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신호 읽는 법부터 배워보죠. 감정이 도대체 뭘까요?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뇌의 작용이에요. 말하자면 뇌가 우리 몸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언어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생존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차적 감정이랑 2차적 감정.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느끼는 게 진짜 핵심 감정인지 아니면 그 감정 때문에 생긴 또 다른 감정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나한테 막 비판적인 말을 해서 속으로 상처받았다 하는 게 1차적 감정이에요. 이게 진짜 내 마음의 소리죠. 근데 그 상처를 감추려고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 이게 바로 2차적 감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화가 나는 것도 진짜 감정이긴 한데 중요한 건 우리 GPS가 보낸 첫 번째 신호는 상처였다는 거죠. 이 분노라는 2차 신호에만 집중하면 진짜 문제가 뭔지 놓치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내가 진짜로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보니까요. 나 지금 상처받았구나. 이렇게 딱 알아차리기만 해도 우리 뇌에서 경보로 울리는 부분, 이 편도체라는 곳이 진정되기 시작한대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나죠? 자, 이제 신호를 읽을 줄 알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 내비게이션 안내를 과연 믿어도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모든 신호가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마치 최신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길을 알려주는 똑똑한 내비랑 한 10년도 더 된 옛날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는 내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적응적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에 묶여서 지금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적응적 감정인 거죠. 이 부적응적 1차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특히 트라우마 같은 경험 때문에 생긴 아주 뿌리 깊은 상처받은 느낌 같은 거예요. 이게 분명 진짜 내 감정은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건강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죠. 전쟁을 겪은 군인이 길을 걷다가 자동차 배기음 팡 하는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몸을 확 숙이는 거예요. 그 두려움, 전장에서는 목숨을 구해주는 적응적인 감정이었겠죠?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에서는 이건 부적응적인 감정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감정이 현재를 계속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 GPS가 이렇게 낡아빠진 지도로 우리를 자꾸만 엉뚱한 길로 데려가려고 할 게 우리는 이건 어떻게 다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재조정이 필요하겠죠. EFT의 핵심 철학이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을 떠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역설적이게도 일단 그 감정이 있는 곳으로 온전히 가서 그걸 그대로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정 변화의 핵심 원리인데요. 정말 판을 바꾸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감정은 이성적인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저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감정은 오직 다른 감정, 그것도 더 건강하고 도움이 되는 감정으로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용적인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심호흡을 하고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요. 두 번째, 그 감정이 나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지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찾아내는 겁니다. 뭐 위로나 안전함 아니면 인정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찾아내면 그걸 통해서 새롭고 치유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부당한 일 때문에 계속 두려웠다면 그 부당함에 대한 건강한 분노를 느낌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요. 수치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자기 연민을 통해 그 수치심을 녹여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타야 할 새로운 파도입니다. 자, 이론은 충분히 배운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잘 조율된 감정 GPS를 가지고 우리 일상,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감정 코칭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나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자기 감정을 더 잘 알게 도와주고 그 감정을 서로 가까워질 기회로 보고 또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해 라고 인정해주면서 그걸 말로 표현하고 문제까지 해결하도록 돕는 모든 과정을 말해요. 이게 뭐 상담사 같은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나 연인, 직장 상사,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술이에요. 특히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를 보면 감정 코칭을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 지능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하죠.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려주고 그걸 기회로 삼고 인정해주고 표현하게 돕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강력한 코칭 기술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길입니다. 나 자신은 아주 작은 감정 변화도 알아차려주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찾아왔을 때 나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라고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내 진짜 속마음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귀 기울여주고 그걸 채워줄 건강한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GPS입니다. 신호를 제대로 읽고 내 마음의 지도가 날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시스템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정서지능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 GPS는 지금 어떤 낡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진짜로 가야 할 새로운 길은 어디일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만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